하나 더, my memory is a little rusty. 마치 기억력이 녹슨 것처럼 뭔가가 정확하거나 확실치 않을 때 Don't quote me on this because my memory is a little rusty.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Don't quote me on this. 이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넣었어요. 내가 말한 거를 quote me. 다른 데 가서 막 인용하거나 전달하지 말아라. 왜냐면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Don't quote me on this because I'm not 100% sure. Don't quote me on this. 내가 틀릴 수도 있어. 확실치 않아. Don't quote me on this because my memory is a little rusty. Don't quote me on this because my memory's a little rusty. Don't quote me on this because I'm not 100% sure. Don't quote me on this because I'm not 100% sure. 이건 저 영어 채널인데요. 영어 채널에서 Fifth Period, Vector Calculus and Classical Electromagnetism인데 일렉트로매그네티즘이 잘렸네요. 하여튼 이 시리즈에서 제가 149개의 동영상을 찍었어요. 앞쪽은 수학적인 내용이 많고요. 벡터 해석하기에 관한 거 있고 뭐 더블 인티그랄 뭐 이런 거 멀티플 인티그랄 계산하는 거 나와 있고요. 75번 동영상부터 OpenGL 쉐이더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이거 제가 알아서 오픈GL 동영상을 찍은 게 아니고 제가 오픈GL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찍은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물리학과 교수님을 도와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프로젝트 할 때 3D 그래픽이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 VGA 카드가 최고의 그래픽 카드였거든요. 640 by 480 해상도가 그 정도 됐고요. 색깔이 640, 480에서 16가지 색을 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빨리 그래픽을 하기 위해서 VGA 카드를 컨트롤 하려니까 어셈블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셈블러를 거의 한 2년 정도 코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VGA 카드를 좀 로우 레벨에서 컨트롤 하기 위해 어셈블러를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수학적인 계산은 C++ 언어로 하고 그래픽 부분은 어셈블러로 했어요. 2년 3년 동안 어셈블러 배우면서 사용한 게 저한테는 어셈블러 경험 처음이자 끝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어셈블러 쓸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어셈블러를 한 2, 3년 쓰고 나니까 C 언어, C++ 언어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실한 이해가 오더라고요. 지금은 어셈블러 기억 못해요. 명령어 셋도 많이 달라졌고 CPU 구조도 많이 달라졌고 근데 그 기본 원리는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그 어셈블러에서 사용하는 비트와이즈 연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머릿속에 꽉 박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C++로 코딩할 때도 그 어셈블러의 그런 프로그래밍 기법을 가끔 써요. 한번 제대로 배우면 오래 가잖아요. 제가 이 오픈GL을 이때 이 동영상 찍으면서 한 게 특별히 오픈GL에 관심이 있었어도 아니고 3D 그래픽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도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를 한 게 그래픽 디바이스의 하드웨어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공부했던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픈GL 동영상을 촬영할 때 오픈GL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처음으로 배워본 거예요. 오픈GL을 배우면서 동영상을 촬영했거든요. 첫 촬영 날짜가 2020년 10월 5일이고요. 오픈GL을 계속 쭉 내려가다 보면 98번 동영상이 오픈GL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오픈GL에 대해서 한 23개 정도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98번 동영상이 오픈GL에 대한 마지막 동영상이에요. 이게 11월 6일 날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75번 동영상을 10월 5일인가 그때 찍기 시작했고 11월 6일이 마지막 동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오픈GL에 집중을 했고 한 달 후에 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만들었거든요. At the end of current session, we will create this application. Hi everyone, my name is Thomas Kim. Today is November 5th, 2020. This is my 98th episode about vector calculus 500, Control F5. 제가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게 아니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75번 동영상이 오픈GL 처음인데 75번 오픈GL을 생전 처음 배우면서 10월 5일이에요. 한 달 만에 98번 동영상이 오픈GL에 대한 마지막 동영상인데 한 달 만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오픈GL로. 제가 슈퍼 천재가 아니거든요. 오픈GL을 한 달 공부해서 이런 코드 만들어낼 수 있나요? 물론 머리가 대단히 뛰어나신 분들은 뭐 한 달도 안 걸리겠죠. 뭐 2주, 3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IQ가 정말로 95 맞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 달 만에 해내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3D 그래픽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셈블러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이런 모든 계산을 C++ 코드로 계산하고 화면에 뿌리기 위해서 VGA 카드에 빨리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어셈블러를 썼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수학적인 내용과 알고리즘이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면서 그게 기억이 리콜 되는 거예요. 회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거 그래픽을 배우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픽 디바이스를 배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거는 오픈CL보다는 하이 레벨이잖아요. 오픈CL이 더 로우 레벨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시도한 게 이 시리즈에서 99번부터는 시클이에요. 시클을 배우기 위해서 오픈GL 따고 오픈CL도 했던 거거든요. 99번 동영상부터는 인텔 One API 데이터 패러럴 C++ for 시클, 시클 코딩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해요. 이것도 제가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알고 이 동영상을 찍은 게 아니에요. 99번부터 시클 촬영을 계속 하다가 여기 계속 시클이에요. 날짜가 2021년 8월 22일부터 다시 시작하거든요. 이 시리즈를 2월 22일부터 이게 아마 시클의 마지막일 거예요. 3월 17일요. 거의 한 달이잖아요. 거의 한 달 만에 시클 책을 다 커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시클을 어떻게 한 달 만에 다 커버를 할까요? 물론 빠진 부분도 뒤에 좀 있어요. 제가 인텔 TBB를 공부했잖아요. 인텔 TBB를 공부했고 오픈GL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래픽 하드웨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이 잡혀 있고 이미 인텔 TBB를 했기 때문에 이 인텔 컴파일러에 대한 경험이 있고요. CPU 기반 패러럴 알고리즘 기반이 있으니까 GPU를 이용한 시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시클을 거의 커버를 다 할 수 있죠. 근데 시클이 C++ 하이 레벨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뭔가 좀 모자른 것 같아요. 더 로우 레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래서 쿠다를 할까 오픈CL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쿠다도 설치해보고 오픈CL도 테스트해봤는데 윈도우 상에서 인텔의 데이터 패러럴 C++가 오픈CL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오픈CL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CL을 3월 19일 날 시작해서 쭉 내려가 보면 이게 오픈CL의 마지막이거든요. 3월 19일에 시작해서 4월 3일이 오픈CL의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오픈CL 전체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보거든요. 전 과정을 다 만들어 봐요. 여기서 제가 하나 빼먹었던 게 이벤트 부분인데 이벤트는 제가 특별히 안 다뤄도 시클에서 다루는 이벤트로 충분할 것 같았어요. 오픈CL을 기반으로 시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았기 때문에 여기서 동영상 촬영을 중단하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빨리 배우지 않나요? 제가 오픈CL로 코딩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시클이면 충분해요. 근데 오픈CL을 하게 된 이유가 내부적으로 GPU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CL을 공부한 거예요. 이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실제로 제가 코딩을 다 하거든요. I plus 1. We made a very simple kernel, OpenCL kernel. Now, in our CPP application, CAB, CCL, ACL, BCL respectively. Now, I will close it bigger. Now, hit enter. CLSD. Wow. We computed C host using CPU, C device using OpenGL.
이렇게 전 과정을 하나의 동영상으로 제가 코딩을 다 해봐요. 저는 항상 머리가 나쁘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효과적으로 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공부할 수 있을까, 그걸 머릿속에서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대학 가면서부터 공부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꿨어요.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 그러면, 일단 뭘 모르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어요. 공부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뭘 모르는지를 알라 그러면 제일 높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수학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처음에 수학을 공부할 때 내가 아는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혀 모르는 저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내려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고요. 처음에 높은 부분을 공부하면 저희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리죠. 근데 그 책을 읽으면 그 책에서 최소한 뭘 말하려는지는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고급 수학에서 시작해서 낮은 수학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고급 수학으로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낮은 수학으로 내려갔다가 고급 수학으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면서도 그 수학이 나중에 대학 가서, 대학원 가서, 아니면 대학원 밖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게 돼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하이 레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C클래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C++ 표준이니까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C글을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C글 뒤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픽 디바이스를 공부하기 위해서 오픈GL이니 오픈CL이니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컨셉트는 C++ 20에서 도입되었는데요. 제가 이 컨셉트를 어떻게 공부했냐 그러면 이런 다큐멘트를 보고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36페이지인데요. 이 다큐멘트가 몇 번 수정됐어요. 이 다큐멘트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 이 다큐멘트는 C++ 표준에서 컨셉트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의 문서를 어떻게 수정하고 무엇을 추가하고 무엇을 삭제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컨셉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지우는 거고 이런 거는 새로 추가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지우는 거고 이런 거는 새로 추가하는 거고. 제 동영상에서 프라이머리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했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다고. 이 프라이머리 익스프레션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컨셉트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그래서 괄호로 묶인 거는 제가 이거 동영상에서 설명했어요. 괄호로 묶인 거는 무조건 프라이머리 익스프레션이다. 그리고 폴드 익스프레션 설명하면서도 폴드 익스프레션은 프라이머리 익스프레션이다. 이런 걸 왜 설명을 해주냐 그러면 나중에 이런 걸 알아야 컨셉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 다큐멘트가 완성된 다큐멘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C++ 표준을 수정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추가하고 이거는 삭제하고 이거는 추가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다큐멘트를 읽으면 일단 짧잖아요. 36페이지 이렇게요. 여기에도 새로운 용어가 많이 도입돼요. 디덕션 가이드 이런 거는 용어 정의예요. More than one function is selected. 이거는 지우고 More than one function in the set remains. 이렇게 수정하라 이런 뜻이고, 이거는 새로 집어넣는 내용이고, C++ 표준이 나올 때마다 기존 용어가 새로운 용어로 바뀌고 또 새로운 용어가 많이 추가돼요. 이번에 C++ 17에서 20으로 넘어오면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C++ 최신 워킹 드래프트이거든요. C++ 20 표준에 대한 최신 워킹 드래프트예요. 여기서 instantiated function 이걸 찾아보면요. A function instantiated from a function template. 함수 템플레이트에서 인스텐시된 함수를 instantiated function이라고 부른다. A class instantiated from a class template is called instantiated class. 제가 설명했던 거랑은 약간 다르잖아요. 저는 class template에서 instantiation 된 클래스는 결국 specialization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C++ 표준에서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다고.
왜냐하면 이거 맨날 업데이트 하거든요. 맨날 업데이트해요. 또 제가 또 찾아볼게요. forward declaration. 이걸 찾아보면요. 이 책 전체에서 forward declaration에 대한 정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정의도 새 C++로 버전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도 바뀌어요. forward declaration이라는 말 자체도 바뀐다고. materialization을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 temporary materialization conversion 그래갖고 7.3.5가 있네요. 여기에 보면 materialization conversion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structure X를 만들어요. X 속에 멤버가 int예요. int가 있죠, 그죠? 요 부분은 보지 말고 요 .n은 보지 말고 요거만 보세요. 요거만 보세요. 요거 컨스트럭터잖아요. x의 컨스트럭터를 불러갖고 x의 n값을 k에다 저장하잖아요. 그죠? 맞죠? 요 x 컨스트럭터를 불렀을 때는 요거는 pure R value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름이 지정되지 않았잖아요. 인스턴스 x를 만들었는데 이게 허공에 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허공에 떠 있죠. 그러니까 pure R value죠. 이름이 안 지정됐으니까. 허공에 떠 있으니까 메모리를 만들어야 이 멤버 n을 뽑아낼 거 아니에요. 값을 로드 시킬 거 아니에요. CPU 레지스터에다가. 그러니까 허공에 떠 있는 걸 만들어서 메모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임시로 메모리를 만들어주고 그 메모리에서 값 n을 CPU 레지스터에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CPU 레지스터에다 끌어올려야 다시 메모리 K에다가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공에 떠 있는 개체를 임시로 메모리를 줘서 그 메모리에서 n 값을 레지스터에다 끌어올리고 그 레지스터에 끌어올려야 다시 메모리 K에다가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게 materialization conversion이에요. 이렇게 임시로 존재하는 거, 이름이 없이 임시로 존재하는 거를 X value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수하게 메모리가 없는 거를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갖고 그 메모리에 임시로 저장된 상태가 X value이고 그 X value에서 n을 뽑아갖고 레지스터에 올려갖고 그걸 다시 메모리 K에다 집어넣는 과정이 일시적인 materialization conversion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셈블러를 아는 사람은 이 코드 보면 이 X value, pure R value 이런 용어가 필요할까요? 그냥 이 코드만 보면 알아요. 어셈블러를 아는 사람은 개체가 컴파일러에서 임시로 만들어지면 여기서 값을 뽑아내려 그러면 메모리에 임시로 만들고 그게 materialization이구나. 그 임시로 만든 값을 X value로 하는구나. 그 값을 다시 레지스터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레지스터에 집어넣어 갖고 로드 시킨 상태에서 다시 변수 K에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어셈블러를 알기 때문에 이런 용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코드만 봐도 알아요. 어셈블러를 아는 사람은. 어셈블러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설명하려니까 pure R value가 필요한 거고 X value가 필요한 거고 materialization conversion 이런 용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데서부터 제일 낮은 데까지 봐야 이런 문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달라스 유님이 value category도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댓글을 남겼는데요. 제가 다음에 시간을 내 갖고 이 pure R value라든가 X value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 동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근본적인 걸 배워야 된다고. 이런 용어라든가 이런 용어 temporary materialization 이런 용어는 C++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컴파일러 개발자들 사이에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C++11 이전에는 pure R value라든가 X value 이런 말 자체도 없었어요. 이 C++ 표준에서요 굉장히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constant expression이라는 건데요.
이 constant expression이 잘못된 용어예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constant expression은 다른 말로 compile time expression이거든요. 이 constant expression이라는 말이 C++ 컴파일러의 언어, 랭귀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recursive descent path tree 속에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compile time expression이라고 해야 옳은데 이 C++ recursive descent path tree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이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거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인데 이 recursive descent path tree로 C 언어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처음에 이거 설계할 때 이 recursive descent path tree에서 이 constant expression을 사용하니까 그게 계속 굳어져 갖고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됐다고 이걸 바꿔버리면 기존의 다른 C++ 랭귀지 개발자와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C++ 언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constant expression이 굉장히 혼동스러운 용어거든요. 이거는 컴파일러 explorer 그래갖고 웹상에 있는 여러가지 컴파일러를 모아놓은 웹사이트예요. 여기에서 C++ 코드를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함수를 하나 만들고 sum이라는 함수를 recursion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뭐 간단하잖아요, 그죠? n을 받으면 n에다가 n-1 sum에다 돌리고 이걸 recursion으로 돌리고 n이 2보다 작다는 거는 1 또는 0이잖아요. 그럴 때는 1을 반납하고 그래서 s값을 여기에서 계산하고 여기에 결과를 출력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결과는 55로 나왔네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 함수 sum이 있잖아요. 그죠? sum이 있죠, 그죠? 여기다가 옵션을 주는 거예요. O2를 주면 O2를 줬어요. 여기 올라가 보면 sum이 이렇게 코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셈블러 생성된 어셈블러 코드가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O0을 줬을 때 O0을 줬을 때는 이런 코드가 생성되는 거고요. O1을 줬을 때 O1을 줬을 때 이거 optimization 스위치거든요. 이런 어셈블러 코드가 생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컴파일러마다 또 달라지겠죠, 그죠? 뭐 GCC 이걸로 해볼까요? 11.2 이것도 지금 O2 옵션일 때 이렇게 생성이 된 거고요. 이 옵션을 아예 빼버리면 어셈블러 코드 생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이게 도움될 때가 있어요. 잘 보세요. 앞에 int 앞에 constexp가 없잖아요. 그래서 constexp를 딱 붙이는 순간 섬이 사라져요. 섬이 사라지고 계산한 결과가 여기 55 여기 있죠, 그죠? 여기 55 있잖아요. 여기에 딱 들어갔어요. 섬이라는 함수가 아예 없어졌어. 없어요. 섬 없어요. 그래서 결과는 50으로 나와서 컴파일 할 때 이 섬을 값을 이미 컴파일 할 때 계산을 해. 그리고 런타임에는 섬이 없어. 봐봐요. 섬 없잖아요. 섬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빼볼게요. 뺐어요. 이제 섬 생겼잖아. 그 다음에 칸스터발 또 사라져요. 이건 실패했네요. 칸스터발은 런타임에 사용할 수 없어요. 실패잖아. 칸스터발은 런타임에 사용할 수 없거든요. 칸스텍스퍼 이거는 런타임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섬 없잖아. 섬 없거든요. 이거를 되돌리면 섬이 생겨요. 그래서 이 constant expression이라는 게 compile time expression인 겁니다. constant expression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게 compile time expression이에요. 이렇게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제 동영상에서는 항상 그러잖아요. compile time expression, compile time expression, compile time expression. 왜냐하면 제 시청자들이
C++ 언어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조현호님, 제 설명이 이해됩니까?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이 동영상을 찍은 것은 댓글을 남기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 동영상에도 잘못된 거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가능한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린다고요. Don't quote me on this because my memory's a little rusty. Don't quote me on this because I'm not 100% sure. Don't quote me on this because my memory's a little rusty. Don't quote me on this because I'm not 100% sure.